한국에서는 합법일지 몰라도 베트남에서는 불법이지 않냐라는 그 말이 많더라고요. 지금 노 사장님 지금 업체는 베트남에서는 불법입니까? 자, 엄격히 말해서 저도 현재 베트남에서 내가 결혼시키는 거는 베트남 이 정부 방침, 정부 법에서는 불법입니다. 왜? 베트남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결혼을 소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법에. 근데 한국 결혼업체들이 들어와서 결혼을 시키는 걸 묵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사실상 이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베트남 경제 수입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베트남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들어오는 달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하러 가서 들어오는 사람부터 시작하고 결혼해서 간 사람들이 부모님 집으로 보내주는 달러. 이것 때문에 묵인해주고 있는 거죠. 어? 자, 한국에 노동자로 가서 한국만 갑니까? 각 나라를 많이 가잖아요. 그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외화. 그 다음에 각 나라에 결혼해서 가서 거기서 보내오는 돈. 그 다음에 부모들이 또 많이 나가잖아요. 나가서 벌어오는 돈. 이게 엄청나요. 정확한 뭐 프로테이지가 뭐 통계적으로 이 나라에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그게 엄청나기 때문에 이 나라 정부에서 외화 유입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 결혼 회사들이 와서 하는 걸 묵인해 주고 있어요. 근데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지금 베트남에는 외국인들이 와서 활동하는 걸 다 경찰에서 리스트를 조사하고 가지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 거예요. 제 명단, 제 관할 경찰서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웬만하면은 신부들이 신랑분들 마중을 공항에 못 나가게 해요. 근데 한국 업체 사장들 강 크게 신랑들이 한국 가는데 막 공항까지 마중 나오고 하는데 그거요 명단 리스트 100%다 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 나중에 언젠가는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뭔가 단속 기간에 한 번 되다 하면은 그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불법이지만은 결혼을 해야 되니까 사실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경찰들도 묵인해 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단 한국의 합법적인 회사에서 제가 일을 한다고 해서 베트남에도 합법이냐? 그건 아니에요. 베트남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분들 다 우리 한국 분들 에이전시라 그러잖아요. 에이전시 분들은 사실 여기서 허가 뭐 없잖아요. 한국에 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 허가 업체와 거래를 할 수도 있을 거고 한국에 허가 없는 분하고도 거래를 할 수 있을 거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한국에서는 불법이 되겠죠, 그분들은. 그럼 사장님이 다른 점은 한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에이전시가 아니네. 파견 나와 계신 거는 거기. 그렇죠. 저는 파견 나와 있는 거죠, 따지면은. 저는 정확하게, 자, 저한테 한국 업체가 저한테 베트남 현지 일을 맡아줄 수 없나고 연락도 와요. 근데 저는 한국 업체와 거래 안 합니다. 왜? 나는 제 회사 것만 해요. 어? 그럼 내가 한국 업체를 거래를 하면 나도 에이전시가 되는 거죠. 근데 과거에 제가 한 1년 정도 그렇게 해봤어요.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못 하겠어요. 솔직하게. 어떤 부분이 답답했어요? 한국 업체 사장님들 이 사고방식을 좀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그때는 워낙 한 10년 전이니까 사고방식을 좀 바꿔야 돼요. 자, 신랑을 데리고 왔어요. 왔으면은 지금 모 사장님들 제가 한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면 1차 우선은 이 신랑을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신랑이 배필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 신랑이 베트남에 대해서 좀 알고 그 신부를 만나고 두 사람이 좀 서로 알고 지낼 수 있는 시간, 뭐 신혼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걸 신랑을 위해서 시간을 쏟아줘야 되는데 어떤 사장님 자기 뭐 물건 사러 가는데 뭐 해달라 저녁에 어디 뭐 좋은데 술 한잔 할 데 없어요 이런 거 따지고 앉았고 그래서 저는 아예 한국 사장님하고 그 이후로 일체 거래 안 해요. 지금은 그런 분들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한국 사장님들도 이제는 그 진짜 신랑분들을 위해서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일부는 저는 조금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국 사장님들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된다. 그럼 한국 신랑 입장에서는 만약에 결혼이 사장님 주선한 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소송을 걸어서 환불이라든가 이런 거 다 되죠.
한국에 가서 어떤 문제가 된다. 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결혼은 정확하게 어떤 문제냐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에 가서 신랑 신부가 살다가 신부가 이 신랑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신랑 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살겠다 해갖고 뭐 신부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신부가 안 살겠다 이야기가 나와서 그거는 업체 책임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 한국 법의 업체 책임은 뭐냐면요, 속인 거예요. 서류를 속였다든지 이 신부의 기책이 있는데 처음부터 알고 속였다든지 이거예요. 만약에 자 아까 제가 한번 설명을 했지만은 이 신부 나이를 속여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이가 틀리네, 이런 점. 그 다음에 이 신부가 베트남에서 결혼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초혼이라고 꼭 했는데 나중에 서류에 보니까 재혼이다. 이런 서류적인 증명이 돼야 돼요. 단순하게 신부가 나중에 살다가 가출을 했다, 그걸로서 배상받기는 힘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 약관에도 신부가 신랑과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한국에 귀국을 해서 딱 하면은 모든 책임은 종료된다고 돼 있어요. 잘 살고 못 살고는 신랑 신부 두 사람, 나중에 잘 못 산다고 해서 그걸 책임지라고 하면은 아마 결혼 예산은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신부의 문제가 있는데 그걸 속이면서 결혼을 한 거는 반드시 100% 책임이 되죠. 아, 사람들이 오해했던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미성년자가 도망갔다, 무조건 그런 부분이 문제다.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과거에 한국의 결혼정보사가 1000몇백 개 정도 있다가 엄청 없어졌어요. 없어지다 보니까 이 신랑분들이 신부하고 문제가 터지고 신부가 가출을 했다, 안 그러면 신부가 베트남에 1년 만에 가서 2년 만에 가서 안 돌아온다, 상담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근데 제가 상담해 준 케이스로서는요, 10명 중에 8명은 신랑들 문제예요. 2명이 신부 문제예요. 자, 신랑들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예를 들어 줄게요. 2년 동안 살면서 처갓집에 돈 20만씩 2번 보냈다 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2년 동안 아직까지 베트남 처갓집에 한 번도 안 보내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그까지 좋아요. 신부가 어디 일을 하러 가고 싶어요. 못 가게 해요. 일도 가지 마라. 처갓집에 뭐 명절이든 뭐든 좀 이렇게 해주는 것도 없어. 과연 그 신부가 살겠습니까? 그 신부는요, 베트남에 만약에 단위로 갔다, 베트남 가서 한국 안 옵니다, 절대. 왜? 한국에 와서 살아봤자 자기한테 남편이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살 이유가 없다 이거죠. 자, 한국 여성과 베트남 한국 남성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자, 남성이 돈을 벌고 여성은 가정생활을 하는 게 보통 한국에서 보통 일반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서로 맞벌이도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 생활을 우리 가사도 뭐 서로 반반하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근데 보편적으로 한국 문화, 자, 남성은 돈을 벌고 여성은 가정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성이 어떻게 해요? 월급 100% 다 줘요. 남성이 와이프한테 용돈 받습니다. 국제결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사람 없을걸요, 아마? 그게 잘못된 거다 이거죠. 내 와이프에 결혼을 했으면 내 와이프한테 생활비라든지 충분히 주고, 그 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자, 처갓집이 좀 가난하다, 좀 도와줄 수도 있고, 지금은 요즘은 좋잖아요. 이제 한국 와서 일해서 좀 벌어가게 해줄 수 있고, 초청도 안 해주고 와이프 일도 못 가게 하고 100% 못 삽니다. 제가 상담해 준 케이스는 그 케이스가 제일 많았어요.